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두 강에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의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강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다툴 수 있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관리단 집회 결의 부존재나 무효의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중에서 굳이 결의 취소의 소송이 아니라 여전히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의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단 집회 결의에 관한 소송 중에서 결의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거나 명백하거나 그렇게 큰 하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으로 다투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리단 집회 결의의 부존재 소송하고 무효 소송은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소집 절차든지 아니면 결의 내용이든지 결의 정족수든지 이런 거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부존재나 무효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28강에서 봤던 그 소장, 결의 취소에서 소장에서 있던 그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 사례에서는 소집 절차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소집 절차의 수준이 법에서 요구되는 그 집합건물법 34조 그 조에서 요구하는 그 소집 통지의 수준에 미달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예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는 집합건물에서 한쪽의 구분 소유자들이 그 소집 절차를 통지를 공평하게 하지 않고 아예 소집 통지 절차가 없이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관리단 집회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할 경우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소집 통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절차의 흠결이 매우 중대하고 그때는 여기 있는 부존재나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건데요. 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될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는 통상 의결 정족수는 법 38조 1항인가에 의해서 그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법에서 특별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관리단의 규약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의 특별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집합 건물을 재건축 결의할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를 요구하죠. 그렇게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의를 그러니까 강행해버린 경우, 그리고 이제 결의가 통과되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고를 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결의 무효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결의 취소의 소송에서는 그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구분 소유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는 이해관계인도 그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건물법 제42조 거기 보면은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결의 당시에 있었던 구분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죠. 특별 승계인이거나 또는 이제 점유자, 세입자들한테까지 다 그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분 소유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두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관리단 집회 결의의 그 부존재나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도 그걸 다툴 수 있는 권한을 그 이해관계인한테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송은 이해관계인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고가 관리단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단 집회 결의와의 무효나 아니면 부존재 소송 같이 특별히 그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해서 그 생겨난 그 결의의 효력을 그 즉시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반드시 병행이 되거나 하는 것이 가처분인데요. 이 가처분에는 여러 종류의 가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제기되는 가처분이 여기 있는 한 4가지 정도의 가처분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보통 선출결의, 그러니까
관리인을 선출하거나 하는 그 관리단 집행 결의가 있을 때 그 관리인 선출의 하자를 다투고자 할 때 그 관리인이 일단 일을 할 수 없도록 그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것은 직무를 집행 정지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과 함께 세트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제기할 때 유의하실 점은요. 이거는 가처분의 상대방이 이 문제가 되는 그 관리인이나 임원이나 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단이 상대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가처분의 상대방은 이 관리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도 함께 가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가처분, 여기 있는 예를 들면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아니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결의의 효력을 일단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아니면 어떤 공용 부분이나 아니면 공사에 관한 결의가 있었을 때 그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은 그냥 관리인의 어떤 특별한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그러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가처분의 상대방이 관리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본안 소송의 그러니까 피고는 관리단일지라도 가처분의 경우에는 이 가처분의 상대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